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IT맨이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참 우리가 몰랐던 이 IT 세계에 네. 신비하다고 해야 될까요? 요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일들이 많습니다. 자, AI에 대해서도 요즘에 뭐 주식시장에서도 생성형 AI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를 가져다 온 것이 이제 챗 GPT인데 네. 자,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챗 GPT가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무엇이고 어떻게 1년이 흘러왔는지 좀 요약 압축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해죠. 지난해 11월 30일에 챗 GPT가 나오고 정말 빠른 시간에 전 세계를 열광시킨 챗봇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뭐 글자가 됐든 음성이 됐든 뭔가 얘기하면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진짜 사람이 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단순한 대답뿐만 아니라 뭐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달래거나 아니면은 뭔가 데이터를 주고 분석을 해달래거나 다 해주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로 시키면 그림도 그려주고 뭐 생성형 AI 몇 가지 기능을 활용하면 영상도 만들어주고 와. 심지어 이제 입 모양도 맞춰주면서 언어의 한계도 넘어가는 이런 우리가 진짜 예전으로 치면 그냥 정말 오래 전으로 가면은 약간 마술 램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최근으로 오면 영화에서 우리가 아이언맨 같은 거 자비스라는 녀석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말로만 시키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뭔가를 해주는 비서처럼 도와도 주고 문제도 같이 풀어주고 만드는 것도 같이 만들어주고 때로는 아이언맨을 도와주는 실제로 공격을 할 때 이런 녀석인데 이제 우리한테 이런 게 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는 이 새로운 변화가 1년 동안 있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투자 그리고 모든 기업의 관심 이게 다 지금 이 생성형 AI 쪽에 몰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순위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들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원래는 우리가 이 IT 쪽에서 AI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렸던 회사가 구글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1년 사이에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떠올리게 된 거예요. 아하. 왜냐? 챗 GPT가 오픈 AI에서 만들었지만 그 오픈 AI의 지분을 49% 갖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투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오픈 AI가 운영이 될 때 그 모든 클라우드 그러니까 자산 기반은 다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클라우드에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챗 GPT가 잘 될수록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버네라고 하는 그림들이 이제 조금씩 인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얼마 전에 주가도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한 30년 정도 컴퓨터를 보신 분들은 원래 칩 하면은 인텔이라는 회사가 되게 많이 떠올랐잖아요. 기억나요. 근데 요즘엔 인텔보다 엔비디아가 떠오르죠. 젠슨 황 그렇죠. 난리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래픽 카드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이 그래픽 연산 능력이 AI를 공부시키는데 오히려 CPU보다 낫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하기 시작해서 그게 처음에는 뭔가 자율주행차나 이런 거 학습시킬 때 쓰다가 아니 생성형 AI도 엄청나게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GPU로 하니까 훨씬 낫네라고 하니 거의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이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결국 그 AI를 만들 때에 일종의 뭐 금광을 캐러 갔을 때에 청바지 장사가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청바지 장사가 엔비디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관점도 바꿔놨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개인의 관점에서도 얘가 기존에는 우리가 AI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면은 어떤 그 노동 쪽 그러니까 뭔가 블루 컬러들의 일자리를 뺏을 줄 알았더니 챗 GPT 봤더니 오히려 화이트 컬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에서의 일이나 창의력들이 이거 되면 더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아주 놀라운 변화를 많이 느꼈죠. 지식 노동자가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네. 자, 김덕진 소장이 소개를 해주셔서 흥미로웠던 뉴스가 지난주에 네. 오픈 AI를 창업했던 샘 알트먼이 회사에서 쫓겨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데 다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존에 자기를 쫓아낸 이사의 멤버들을 피해 숙청을 단행했다. 어떤 소식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들고 일어났냐? 오픈 AI의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770명 중에 무려 700명 이상이 서명을 합니다. 어떤 서명을 하냐? 샘 알트먼 다시 안 돌아오면 우리 다 회사 나갈 거야. 우리도 다 마이크로소프트 갈 거야. 그러면은 오픈 AI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진들 다 그만둬라는 얘기를 직원들이 한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만큼 샘 알트먼에 대한 선망이나 리더십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돈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이 770명 정도가 지금 오픈 AI가 추가 투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투자 받는 방식이 뭐냐면 구주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주식을 판매하는 거죠. 근데 옛날 주식을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팔리기 직전인데 샘 알트먼이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본인들의 지분이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실제로 샘 알트먼이 복귀하게 됐고요. 샘 알트먼이 복귀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진 6명 중에 지금 1명 빼고 지금 다 교체가 된 상황이고 아직까지 3명 정도를 뽑았는데 향후에 9명 정도로 늘릴 거로 보이고요. 늘리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투자는 했는데 거기에서 의결권이 없었는데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접적인 인사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이사진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샘 알트먼이 본인이 더 하고 싶은 방향으로 아주 속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든든한 인재 후광이 이 MS가 된다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된다는 건데 샘 알트먼에게는 자 사티아 나델라 CEO가 네. 상당히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네. 오픈 AI에 대해서도 그렇고 샘 알트먼에 대해서도 그런데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오픈 AI 효과를 상당히 누린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본인들의 서비스 중에서 이제 GPT로 주목받는 게 바로 빙챗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색 시장에서 이제 한때는 정말 MS 익스플로러가 대단한데 최근에 이제 구글입니다. 그렇죠. 자, 이 빙챗의 도전 네. 상당히 사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빙이라는 서비스를 아셨어요? 기존에? 알기는 아는데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검색하면 다 구글, 네이버 두 개 알잖아요. 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지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구글과 네이버에 익숙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전 세계적으로 광고 그러니까 점유율 있잖아요. 검색 점유율이 1%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광고 수익 있잖아요. 우리가 구글이나 여러 가지 쓸 때 광고를 보잖아요. 그 광고 수익이 점유율 1% 올라가면 어느 수준이냐? 우리나라 돈은 지금 2조 6천억 정도입니다. 와.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전체적으로 해봤자 한 3% 될까 말까 하거든요. 1%만 올라도 2조씩이니까 본인들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10%만 올리면 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오픈 AI에게 투자한 거 다 뽑고도 남네? 라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초반에는 약간의 재미를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2023년 3월에 올 3월이죠. 올 3월에 GPT가 나오고 이제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합쳐지면서 빙챗이라는 게 나올 때 실제로 이제 빙의 방문자 수가 15.8% 정도 증가했었고 구글 방문자 수가 1% 정도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구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네. 정말 구글이 좋아서 구글뿐이라서 다른 뭔가가 도전자들이 등장해도 계속 구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용자들의 습관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요.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GPT를 등에 업고 올라가니까 쭉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져요. 3% 전후고 이 구글은 지금까지 이 통계를 내고 나서 90%대가 깨진 적이 없어요. 거의 압도적입니다. 근데 그게 왜 압도적일까 생각하면 말씀하신 사용자의 습관에서 일단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브라우저가 다 크롬이잖아요. 옛날엔 인터넷 익스플로러였는데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마이크로소프트 거였죠. 크롬이 구글이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색을 딱 치면 구글 검색이 연결돼 있어요. 비슷하게 우리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 쓰잖아요. 네. 안드로이드 폰이 구글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인터넷을 하면 이것도 기본이 구글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삼성폰에서 삼성 인터넷을 써도 기본이 구글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또 어떤 걸로 하느냐? 애플의 아이폰 쓰잖아요. 아니 애플은 네. 구글 지금 크롬이 아니라 사파리인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사파리도 처음에 검색을 딱 치면 구글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해요. 네.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구글이 애플과 삼성 같은 곳에 특히나 애플한테 거액의 돈을 냅니다.
그래요? 네, 마치 부동산 우리가 위치 좋은 목 좋은 곳에 네. 있는 것처럼 돈을 내는데 이 돈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실은 최근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서 소송이 있어서 그 금액이 좀 밝혀졌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네. 구글에게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내용을 봤더니 2021년에만 구글이 이 디폴트 검색, 그러니까 기본 검색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애플, 삼성, 파이어폭스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 인터넷 브라우저 개발사, 이동통신사들한테 263억 달러를 냈습니다. 얼마예요? 대략 한 34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돈 34조 2천억을 1년에 쓰고 있고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애플, 그러니까는 우리가 있는 스마트폰 아이폰에 이것을 갖기 위해서 대략 한 18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는 거의 뭐 수십조 이상을 매해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지금 잡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전에도 그래서 한번 그런 뉴스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었는데 실제로 삼성 측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갤럭시에 기본적으로 크롬이 탑재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한마디로 목 좋은 데를 딱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아니 일종의 자본의 행포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글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소송을 지금 9월부터 걸고 있고요. 네. 걸고 있는 포인트는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너네가 돈을 내서 그 위치에 있는 바람에 새로운 기술들이나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점유율을 못 차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너네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 반독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구글은 아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좋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글 검색이 좋아서 쓰는 거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논거가 정말로 사람들이 다른 브라우저께 좋다면 들어가서 설정 한 3번 정도 클릭 3번 정도 하면 브라우저 바꿀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고 쓰는 거는 그냥 우리께 좋아서 그러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쪽에서 그 3번이 상당히 생각보다 허들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검색을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검색하지 내가 꼭 빙챗에 들어가서 빙에 들어가서 이러지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지금 재판의 과정을 보면 인지 심리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도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의 발언들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런 구글과 관련된 반독점 소송이 우리 국내에는 경제나 산업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T 업계예요. 네, 일단은 제일 큰 게 만약에 이번에 일단은 이 판은 아주 짧게 흘러갈 것 같진 않아요. 최소 5년,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게 구글한테 뭔가 안 좋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글 너네가 잘못했어, 너네 이거 뭐 처벌을 뭐 책임져야 돼 하는 순간 역으로 그 논리를 우리나라에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느냐? 유튜브를 처음에 이제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장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차지하고는 얘네를 반독점 소송을 비슷한 논리로 걸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한테만 좋으냐? 또 한 가지는 반대로 그 논리를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나 네이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국내 기업들도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히 1, 2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유럽으로도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그렇죠. 일본이나 우리나라 쪽으로도 소송이 전개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좀 계속 지켜보시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보시면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